지식은 어떠한 형태로 저장되는가?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태는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지식이 뭐 전두엽에 저장되냐, 측두엽에 저장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심리적인 형태. 내 마음속에서 지식이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를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를 몇 년 동안 관찰한 결과입니다. 제 스스로 지식이 도대체 내 머릿속에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지, 이것을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관찰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지식은 모듈 형태로 저장됩니다. 모듈 형태로 저장된다는 말이 뭐 무슨 뜻인지 딱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가 쪽지 시험을 낸다고 해봐요. 이거 외워라. 5분 뒤에 시험 볼 테니까 외워라 라는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해봅시다. 뭐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혹은 중국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워아이니 혹은 아에니 하고 이게 보자마자 그냥 뭐 바로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자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외우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외워야 할까요? 이건 그려야 합니다. 글자를 모르니까 그려야 돼요. 계속 그려서 이걸 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외워라 하면 어떨까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겠죠. MIAMAS VIN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 아마스 빈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외워라 그러면 외울 거 있나요? 그냥 보자마자 딱 외워지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하는 모듈의 의미예요. 뭐냐면 지식 수준이 아주 낮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외우는데 알파벳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걸 외운다고 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알파벳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걸 외우려면 그려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알파벳 26글자만 알아. 뭐 이게 영어 단어 이런 거 잘 몰라. 알파벳 26글자만 겨우겨우 외우고 있는 사람에게 이걸 외우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I, L, O, V, E, Y, O, U 이렇게 해서 8개로 외워야 돼요. I, L, O, V, E, Y, O, U 8개로 외워야 합니다. 알파벳을 외워야 돼요. 알파벳 8개로 외워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단어에 익숙해졌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떨까요? I, love you 세 단어로 외우면 돼요. 단어 3개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졌어. 이게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이거 외우라 그러면 뭐 외울 필요 있나? 그냥 보자마자 외워지지. 한 개 외우면 돼요. 문장 하나 외우면 돼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지식 습득 속도가 빨라요. 지식이 적은 사람은 이거 외우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 외우는데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근데 한자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인이 그냥 바로 뭐 외울 거 있나 그냥 보자마자 다 외워지지. 그냥 이거 보자마자 외워지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지식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외워야 할 게 8개. 지식 수준이 더 높아지면 외워야 할 게 3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지식을 습득하는 양이 훨씬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식은 모듈 형태로 저장되니까요. 자, 이제 이거를 수학에 관련된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곱셈공식을 외운다고 해봅시다. 곱셈공식을 외우면 이거를 MIAMS VIN 이렇게 외우듯이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영어를 배웠어요. 그 전에는 영어를 안 배웠어요. 내 나이 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초등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만. 그래서 나는 영어 단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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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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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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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요즘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니네들 student, student 이렇게 외우니? 그러면 아니요. 스튜, 던트 이렇게 외우죠. 엘리멘터리 스쿨
맨 처음에는 ELEMENTARY 이렇게 외워요. ELEMENTARY. 그러다 이제 경험이 쌓이면 elementary school 이런 식으로 외우죠. 내가 영어 단어를 이렇게 외울 때 어느 누구도 너 정말 멍청하게 외운다, 정말 무식하게 외운다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외우고 나도 그렇게 외우는 줄 알았지. 아니었던 거야. 생각해봐요. 이걸 STUDENT 이렇게 외우는 게 무슨 효율이 있겠어요. student 이렇게 외워야지. 이것도 ELEM 이렇게 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elementary 이렇게 외워야지.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거를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외우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머릿속에 사진처럼 기억되어 있듯이 그림처럼 기억되어 있듯이 이거를 머릿속에 사진처럼 그림처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걸 입으로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저는 이렇게 입으로 외우라고 하지 않고 제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손으로 적는 걸 요구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것이 각각의 의미 없는 알파벳의 나열이지만 STUDENT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이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게 의미 없는 나열이지만 경험이 쌓이면 그냥 보자마자 스튜던트가 보이는 것처럼 경험이 쌓이면 보자마자 이게 하나 딱 보여요. 그럼 모듈 하나 완성. 그리고 그 다음 모듈을 외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듈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습득한다는 말은 모듈을 하나 완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듈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듈이 점점 커져요. 중학교 때 곱셈공식 5개 외우죠. 그럼 곱셈공식 5개라는 모듈. 맨 처음에는 따로 외워요. 그러다가 곱셈공식 5개라는 모듈이 딱 완성돼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곱셈공식의 활용이라는 모듈도 완성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곱셈공식의 활용이라는 모듈도 완성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모듈도 완성돼요. 그리고 이 전체가 하나의 모듈이 돼요. 비유로 말하면 제가 건담 프라모델을 조립하는데 뭐 자동차를 조립한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제가 건담 프라모델을 조립하는데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몸통에다가 머리 붙이고 이 팔의 부품을 각각 싹 일일이 팔에 있는 부품을 하나씩 붙여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부품 완성하고 팔 부품 완성하고 몸통 부품 완성하고 다리 부품 완성하고 그리고 이걸 끼워 넣어요. 각각의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합체합니다. 마찬가지죠. 각각의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합체해요. 각각의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합체해요. 우리가 시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는 줄 단위로 외워요. 그러다가 이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오리다. 영분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이 그 꽃을 사뿐히 재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이렇게 우리가 시를 외울 때는 맨 처음에는 줄 단위로 외워요. 그러다가 이 연을 묶어서 외웁니다. 첫 번째 연 외우고, 두 번째 연 외우고, 세 번째 연 외우고, 이게 연으로 묶어서 외워요. 그리고, 세 번째 연 안 외워지네? 그럼 세 번째 연 따로 외우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연을 외운 다음에 이걸 합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외울 때는 이 조그마한 부품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각각의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또 묶어서 또 더 큰 모듈을 만들고 또 그 모듈을 더 큰 모듈로 만들어요. 우리가 지식을 이런 형태로 습득하고 있어요. 수학 공식에 관련된 지식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지식 그리고 이런 서술 지식뿐만 아니라 절차 지식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역시도 모듈로 기억하고 있어요. 몸으로 기억하는 거 역시도.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그마한 모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큰 모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큰 모듈을 가지고 있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직소 퍼즐, 그림 조각 맞추기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쉬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조각 3개를 2분 안에 맞춰라. 2분 안에 맞춰라. 얼마나 쉬워요. 이게 쉬운 난이도, 중간 난이도. 이 조각 15개를 2분 안에 맞춰라. 뭐 할만은 하죠. 근데 어려운 난이도는 이렇게 생긴 거 100조각. 100피스짜리를 2분 안에 맞춰라.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100피스를 2분 안에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면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죠. 하지만 이 각각의 조각들 100피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듈로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 25피스 모듈 하나, 25피스 모듈 하나, 25피스 모듈 하나, 25피스 모듈 하나, 이렇게 4개 모듈을 이렇게 25피스씩 25조각씩 내가 모듈을 갖고 있다면 이거 1분 안에 맞춰라 그러면 금방 맞추지. 탁탁탁 맞추지. 금방 맞춰요. 이거 맞추는 거랑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신기하게 보이는 거죠.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어? 어떻게 이걸 빨리 맞춰? 야, 이걸 이게 여기에 탁탁탁 들어간다는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했어? 옆에서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근데 내부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과정은 내가 맞춘, 이렇게 모듈을 맞춰놓고 그 모듈을 그냥 딱딱딱 맞추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어서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자,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거,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많은 모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많은 모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모듈을 되도록이면 많이 합체해 넣어야 돼요. 크고 아름다운 모듈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학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수학은 엘레강스를 추구해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크고 아름다운 모듈을 만들어야 돼요. 100피스짜리를 2분 안에 어떻게 맞춰? 못 맞춰요. 모듈을 미리 맞춰놓지 않으면 100피스짜리를 2분 안에 못 맞춘다고요. 근데 모듈을 미리 맞춰놓으면 100피스짜리 2분에 맞출 수 있어요. 아주 쉽고 빠르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듈을요. 이렇게 모듈을, 지금 제가 이제 모듈 얘기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앞 동영상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정의, 정리, 증명. 정의, 정리를 막연한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나머지 정리가 이런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런 거지, 막연한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쓸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장으로 쓸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이 모듈을 어디에 붙이지를 알아요.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이 모듈을 어디다 붙여야 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제가 증명을 익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증명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모듈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만 딱 외운 사람은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모듈만 딱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듈을 어디에 결합해야 할지를 몰라.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듈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듈을 어디에 끼워야 할지까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증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의, 그냥 정의에 대한 막연한 느낌, 소수의 정의, 역수의 정의, 유리수의 정의, 무리수의 정의, 원의 정의, 함수의 정의, 이런 정의를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의라는 모듈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어려운 문제보다 예제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제에 있는 풀이를 그대로 따라할 정도의 그 정도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예제를 내가 어디에 끼워 붙일지를 알아요. 이 예제를 어디에 끼워 붙여야겠다. 이 예제를 어디에 끼워 붙여야겠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 많은 모듈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럼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나머지 정리 이용해.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되는구나. 그냥 풀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애들은 나머지 정리라는 모듈이 이미 머릿속에 있어.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아요. 나머지 정리에 대한 설명서도 있어요. 근데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나머지 정리라는 모듈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를 외웠어도 나머지 정리에 대한 설명서가 없는 거야. 나머지 정리를 증명할 줄 몰라. 그러면 나머지 정리라는 모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몰라요. 제가 2차 함수 꼭지점을 엄청 강조하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2차 함수 꼭지점 좌표를 못 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학 1에서 수학 2에서 미적분에서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해야 할 일이 발생하면 그냥 2차 함수 꼭지점이라는 모듈을 가져와서 딱 붙이면 되는데 2차 함수 꼭지점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그 모듈을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못 풀어요. 자,
핵심입니다. 우리가 얻는 지식, 과목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얻는 지식은 모듈 형태로 결합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짜잘한 지식들이 있고, 이 짜잘한 지식들이 이렇게 합체돼요. 그리고 이 지식들이 점점 크게 합체돼요. 점점 크게.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많은 모듈을 가지고 있는 것. 되도록이면 큰 모듈을 가지고 있는 것. 왜? 모듈이 커야 문제를 빨리 푸니까. 모듈이 작으면 이거 빨리 못 풀어요. 모듈이 커야 문제를 빨리 풀어요. 그래서 큰 모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앞 동영상에서 정말 운동을 해가지고 중학교 1, 2, 3학년 때 수학을 아무것도 안 한 학생을 제가 가르쳐서 수능 100점 맞힌 사례를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결국은 그 애한테 제가 뭘 한 거냐면 모듈을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듈을 가르쳐 주고 모듈을 조립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돼요. 그럼 어지간한 문제 풀어요. 제가 교과서를 반복해서 봐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모듈을 갖춰놔야 돼요. 모듈을 갖춰놔야 처음 보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모듈을 갖춰놓지 않으면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 만약에 공개되어 있다면 이 위치에 있을 건데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다음 이야기를 할게요. 지식은 어떠한 형태로 저장되는가를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키렸어요. 마칠게요.